자, 안녕하세요. 우리 위너스 TV 사무실에 제가 거의 처음이죠. 이렇게 세 명이 영상이 나온 거 처음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럴 거예요.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럴 때일수록 혼자 하면은 사실은 계좌가 더 나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너스 TV의 전문가들을 오늘은 모셨다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답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뭐 제 생각도 공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한 명의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토론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도 우리가 알고 시장을 대응하면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우리 이 팀장님, 우리 김 팀장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한번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새벽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0.75냐, 0.5냐, 0.25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 명 한 명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팀장님, 내일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계속 라이브를 하면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 자체에는 전 자이언트 스텝을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그 경기 침체 목소리에 조금 연준 측이 귀를 기울이는 느낌은 있지만 당장에 좀 빅스텝으로 줄인다라든지 바로 축소를 한다거나 이거는 좀 한 템포는 쉬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증시는 한번 전에 금리 인상을 크게 하면서 두들겨 맞았잖아요.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시장의 악재라는 거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악재가 동일한 악재가 시장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이 계속 그거를 처음 맞았을 때처럼 충격받고 또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는 패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내성이 생기면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해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바라봤고 시장 데이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발발이 됐을 때 큰 충격을 받고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큰 악재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만한 충격은 상당히 좀 반영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수도 보면은 근 한 달간 최근에 저희 시장의 패턴 미 선물에 대한 반응도, 미 증시의 반응도 되게 극심하게 변동을 줬단 말이죠. 근데 최근 한 달간은 상당히 지금 방어를 잘해줬고 지금 주요 일정의 발표를 앞뒀는데도 오히려 상방으로 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혹시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또 한 번의 큰 충격은 사실 없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럼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네. 이게 또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또 비슷할 수 있거든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같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큰 경제적인 흐름은 비슷한 그 전략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은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끝나요? 한마디 하시죠. 네, 아주 좋아. 한마디 하시죠. 저도 이제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 할 거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앞전에 금리 때문에 빠졌던 만큼 하락은 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원로 정치인부터 이제 민주당 정치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파워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나면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시진핑 3년임 독재로 가면서 거기서 엑시트된 빠져나온 돈들이 이제 국내 증시로 조금 몰리고 있으면서 맞네. 바닥을 조금 지금 지지하는 구간, 지금 이 바닥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충격이 과거만큼 그렇게 받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지금 두 전문가님께서는 바닥 형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금 마련해. 그 다음 연락 달란 말이야.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요점 하고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의견 주셨듯이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라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언제 그럼 매수 들어가면 되느냐? 공격적으로.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김 팀장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현금 비중은 남겨둔 채로
비중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시장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 반응이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예. 쏘고 러시아가 갑자기 뭐 전략 핵무기를 터뜨리는 순간 오. 그런 리스크들이 항상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그 중간 선거까지는 단기 반등. 네네네. 근데 시장 완전히 바닥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내년 2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아, 않을까. 2분기면 이제 4월, 5월, 6월이네요. 네네네네. 아, 그럼 이제 현금 비중은 한 어느 정도를 보통 가져가는 게 그래도 최소한 예. 30%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30%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팀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 바닥 시기.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 게 지금 뭐 바닥을 좀 강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의견은 드렸지만 사실상 앞에 이제 김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악재라는 게 지금 변동성을 가진 악재라는 게 다시 언제쯤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아,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음.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갑자기 미친 척하고 울트라 스텝 때리면 어떡해? 아, 그러네. CPI 네. 자체도 예상치 상에 나오더라도 전월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또 사실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변수들은 항상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까봐야지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저도 이제 김 팀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도 형성을 했겠다. 예. 무난하게만 내용이 조금 지금 주요 일정 FOMC 회의, 그 CPI 무난하게만 흘러가져도 단기 회복장은 나와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두 팀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바닥권이 거의 오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할 것은 현금을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가지고 가라. 이게 이제 두 팀장님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방금 판도라의 상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현재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그 위험 요인일까? 방금 뭐 언급을 좀 주기는 했지만 각 팀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뽑는다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이번에 이 팀장님부터 시장에서의 위험 요인,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 두 가지. 저는 일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악재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 패턴을 보면 시장은 늘 변해요. 늘 변하는데 그 투자자들이 그 순간에 취해서 그 시장이 전부인 줄 알아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패턴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미친 척하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네, 가는 애들만 간다는 말이죠. 금양, 뭐 미래나노텍도 있었고, 뭐 지금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죠. 뭐 코리아엑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광기를 형성하는 종목들, 얘네들이 더 갈 것이다라든지 또는 종목이 가기 시작하면은 또 이런 것이 나와줄 것이다라든지 이런 패턴에 조금 녹아들어서 심취해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의 돈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돈이 더욱더 유한한 상황인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다지고 올린다면 그럼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또 수익을 보려는 그런 심리들로 인해서 대금이 분산해서 진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전에 집중됐던 그런 종목들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악재. 근데 예상되는 악재가 있습니까 앞으로?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돈에 유한한 돈이 이렇게 뭐 옮겨가는 그런 거에 대한 악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전쟁이 심하라든지. 네, 저는 그 대내적인 악재 이미 예. 나와 있는 거가 이제 어떻게 또 변동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린 거고, 뭐 따로 지금 뭐 대금이 이동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악재가 아니고서는 딱히 위험 요소를 꼽을 거는 지금은 저는 뭐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네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 팀장님.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거슬러 올라가긴 예.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떨어지고 최근에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작년 예. 재작년보다 너무 거래 대금이 빠지고 그렇죠. 거래량이 너무 빠지고 이게 다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대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벌어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 종목들이 가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네. 바뀌고 주기가 짧아지고 그게 뭐 하루 일주일 뭐 예전에 장중에도 막 한 달 내내 막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손남매 보면서 상승하던 게 일주일이 됐고 3일이 됐고 지금은 뭐 반나절까지 네네.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리스크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뭐 인플레이션 네네 그게 좀 끝나야지 결국에는 증시가 훈풍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 이제 좀 숨통이 트지 않을까. 자,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다. 여러분들 뭐 마트 가면은 물건 가격 오른 거 보면은 빡이 치실 거예요. 자, 그거를 나중에 증시가 다 메꿔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 방안, 우리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장에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뭐 이거를 뭐 되게 전문적으로 대응 방안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그래도 조금씩 수익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 팀장님 먼저. 저는 줄 때 먹어라. 짧게 이전에 그러니까 통화를 하고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코로나 때 장 좋을 때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지금 장상에서 내가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장상이 괜찮으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물려버리면은 지수가 오르니까 기다렸으면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추격 매수 하다가 물려버렸는데 그거를 대응을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손실폭을 뭐 마이너스 40% 50%까지 키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자. 근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최강 단타반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단타 좋아. 근데 손절을 잘 못해.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단타로 수익을 내면서 이제 시장의 그런 기회를 노리는 부분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린이 관점인가요 혹시? 주린 뭐 모두의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아울러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린이 분들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네네. 저는 예. 짧게 대응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또 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대형 악재,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수가 시장이 다 밀렸어요. 시장이 다 밀린 상황이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 거의 저희 시장의 지수 하락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죠. 하락 수준이 그러니까 1등인 거예요. 제일 많이 하락을 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엄청 많이 밀렸어요. 차트도 다 역배열이고, 여러분들 정배열 좋아하시는데 지금 종목들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다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지금에서 안전하게 조금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지금 지수, 그러니까 종목별 개별 악재가 아니라 글로벌 악재 때문에 지수가 밀리고, 지수가 밀려서 개별 악재가 아니라 지수 여파로 종목이 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살짝 올라와 준다? 지수도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복을 하는 순간 그러면은 그런 좀 좋은 가치적인 기업들, 우량주들이나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건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같이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또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가만히 매수에 조금씩 모아가면서 놔두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10% 20% 이런 식으로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가 있나요? 못하죠. 개인들은 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막 갑자기 뿅뿅 하고 오르는 애들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여러분들이 찾아서 막 탄다고요. 조용한 애들 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강단타방 하루에 수익 정말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서 영상 되돌려보기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의견도 비슷하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저는 세계 경제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내가 뭐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언제든지 영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바뀌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세계적인 그런 경제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치를 두 팀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 팀장님이 먼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현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저요? 네. 앞으로의 저요? 예, 먼저 예. 얘기하라고요? 먼저 양보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세계화 시대. 아, 그렇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전 세계가 이제 장벽을 허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동남아에 공장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을 필두로 미중이 이제 갈등을 겪으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화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돼? 이제 탈세계화, 그렇죠.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지역주의라고 해야 되나? 블록화. 블록화, 그러니까 예.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같은 장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근데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좀 뭐 무너질 애들은 무너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그렇죠. 가래들은 네. 가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어쨌든 세계화에서는 조금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팀장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너무 이게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다 네, 보니까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갑자기 왔는데 영상 찍자고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얘기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또 그 다른 사람의 그런 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온 김에 셋이서 이야기하면은 또 그걸 보여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럼 뭐 간략하게 제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블록화는 사실 이제 피할 수 없죠. 근데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무역 적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근데 미국이 저는 미국이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이 시진핑에 대한 그런 좀 반대하는 마음가짐이 너무 커요 지금. 이거 언젠간 터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3년이 됐는데 사람은 항상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도 죽는다고. 그렇죠. 결국에 죽어. 누군가에게 죽을 수도 있고 푸틴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기회를 그때 기회가 또 한 번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장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이제 미국이 가장 크지 않을까. 미국은 똑같습니다. 달러 올려놓고 그럼 달러 예를 들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낮아진 자산을 사들이고 이게 이제 계속 가속화가 되면은 그 공장도 중국에서 빼서 다 옮기고 한국 같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 미국의 또 다른 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에 많이 종속이 돼 있는, 물론 중국에도 종속이 돼 있지만 안타깝지만 중국의 종속이 좀 심한 기업들은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는 저는 더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지수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터키, 아르헨티나, 물론 뭐 제3세계입니다. 얘네들은 제3세계이긴 하지만 터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 상승률이 2만%입니다. 구라같죠? 2만%예요. 지금 보세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2만% 올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증시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안 올랐죠. 왜냐? 금융 충격이 한번 오니까. 그래서 금융 충격 이후에 증시 움직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 GDP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지 않아도 한번 충격 이후에는 이게 좀 커서 확장 경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돈 마련을 좀 해놓고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역대급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마무리를 했네. 김 이사님은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서 팡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팡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두 분께서 지수 바닥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한 번은 누군가가 큰 손실을 봐주는 투매가 나와야 사실 저는 증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 증시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봐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분께서만 너무 의견을 말씀을 주셔서 혹시 뭐 제 의견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있나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자, 카운트다운 5, 4, 3, 2, 1. 자, 여러분,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요거 이제 영상 원본 올리고 편집본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앞으로 위너스 TV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담은 공짜니까요. 자, 고맙습니다.